지금 하락이 잠깐 꺾이고 다시 상승하는 거면 괜찮은데 하락 추세의 초입 구간이라면 전략을 확 바꾸지 않는다면은 몇 개월 동안에 벌었던 거를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당연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알고 계시죠?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잔인하게 내 소중한 자산을 한 번에 다 뺏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시점에서 흔히 말하는 깡통을 차고 퇴출이 되기 쉬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주도주가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면서 살짝 추세가 이제 진짜 꺾이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불안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폭락장도 아니고 코로나 때처럼 또는 금융위기 때처럼 하루에 5% 막 3% 이렇게 폭락하는 것도 아닌데 뭘 지금 이렇게 조심해라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덕 섹터가 견고하게 몇 개월간 지속되는 시장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눌림목이나 주도주네 하면서 매수를 하면은 바로바로 수익을 잘 주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2개월, 3개월 오래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의 머릿속에 그 당시에는 시장은 눌림목 하면은 확률 되게 좋고 생각보다 쉬웠고 돈이 몰린 거래대금 터진 애들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비교적 되게 잘 주는구나, 몇 개월간의 학습이 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다른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몇 개월간 이런 흐름을 내가 익숙해져 버린다면은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최근에 했던 것처럼 매매를 하게 되고 이런 시장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제가 그 당시에도 한 2, 3개월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나고 하루 실현 손익 기준으로 그 당시에 한 달에 2번, 3번 손절할까 말까 할 정도로 연속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시장이 만만해 보였고 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 이제 하락의 초입에 들어가는 순간, 한마디로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가 슬슬 꺾이기 시작한다던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 추세를 이탈하는 신호,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3개월 동안 굉장히 승률이 좋았거든. 거의 손절을 안 하고 승률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꺾이면서 한 번 맞았어.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맞은 거예요, 손실을.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은 좋지만 망각을 하고 최근 시장에서 적응을 하잖아요. 최근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연달아 계속 수익을 냈으니까 이번에 한번 오랜만에 맞았는데 이거까지 거 금방 내가 또 마음만 먹으면 복구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점은 바로 지금까지는 주도주에서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는 듯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새로운 악재가 나오고 추세 이탈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안한 전조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냥 최근에 내가 냈던 성과에 심취해서 이것까지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쯤 거만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저도 예전에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항상 똑같은 스토리였어요. 수익을 굉장히 잘 내다가 한번 크게 맞아. 그런데 그거를 또 운 좋게 복구할 때도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또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또 무리하게 또 배팅을 하게 돼요. 그게 운 좋게 복구가 돼도 문제, 복구가 안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맞기 시작하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1월달, 2월달, 3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지금 하락이 잠깐 꺾이고 다시 상승하는 거면 괜찮은데 하락 추세의 초입 구간이라면 여기에서 전략을 확 바꾸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에 벌었던 거를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괜찮은 시장에서 괜찮은 테마주들이 우후죽순 나왔을 때 그냥 기계처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다가 직관적으로 느끼든 시장에서 종목들이 사라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전조 증상으로 인해서 충분히 나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시장의 변화를 무시한 채 계속 무리하게 매매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하락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내 자산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시장의 변곡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흐름과 좀 다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먹혔던 투자 전략, 투자 기법이 왜 안 먹히지? 그렇게 돼요. 슬럼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걸로 3개월 연속 수익을 냈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거야. 확률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면 괜찮은데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해요. 초기에 났던 손실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복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여러 번 맞고 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더 레버리지나 더 비중 배팅을 하기 시작하고 더 잦은 매매를 하기 시작하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을 때는 그나마 살려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는 초입 구간에서 눈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죠. 이제 시장 조금 불안하니까 보수적으로 비중 줄여서 매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래 시장 안 좋은 것 같아. 이번에 미국에서도 금융주 관련해서 따로 또 악재도 나왔고 원래 기존에는 금리 관련해서만 증시가 움직이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트리거가 나왔네. 이게 과연 시장 참여자들한테 새로운 리스크로 트리거가 돼서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얼마나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듣고 하는데 내 초점은 이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이너스 찍혀 있는 거, 최근의 성과가 생각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신 편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뭔가 특별하다 생각해. 시장은 꺾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래도 시장 보면은 갈로면 잘 가잖아. 나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초과 성과나 잘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험한 시장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매매가 이런 시기에 많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까지의 계좌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계속 과거의 손실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있는 것마저 더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중을 줄이고 계좌를 좀 가볍게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손절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오전장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쓸데없이 오후나 괜히 막 잦은 매매 그리고 장중에 튀는 종목들 무리하게 추격내서 하다 보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열에 그래도 한 8개 종목은 튀는 척 하면서 다시 하락이 나오거든요. 별로 이렇게 맞출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피레침을 잡고 더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다. 안타깝지만 앞으로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손실을 복구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내 계좌를 지키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계속 하락하는 건 없으니까 하락을 하다가 강한 종목 내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 또는 새롭게 테마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차분하게 나의 타점이 올 때 하고 아니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시장이 불안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방법이에요. 저도 예전에 몇 번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하락장에서 오히려 강하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폭락할 때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작년 같은 시장에서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을 거의 보지 않고 항상 지켜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변화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내가 수익에 대한 기회를 여러 번 놓치더라도 괜찮다. 손실 안 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손실을 안 보다 보면은 나중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옵니다. 수익의 기회를 여러 번 놓치는 건 괜찮아요. 나에게 기회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손실을 크게 맞아버리면은 그 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한다면은 오랜 기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투자 전략의 자세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막 계좌의 마이너스가 커져서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런 초입에서 제가 과거 경험상 또 많은 투자자들 본 경험상 이런 시점에서 가장 많이 깡통을 차더라.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요거예요. 여기에서 주도주도가 이제 반등 나온 척 하면서 또 하락해요. 그러니까 1월, 2월달 상승장에서처럼 매매를 하면은 왜 안 먹히지? 하나도 안 먹혀. 했던 거 그대로 했는데 손실은 커지고 오히려 엇박자 타고 멘탈 나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멘탈이 나갔고 지금 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네? 그 사람의 전후 사정 따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자산을 냉정하게 다 뺏어가는 곳입니다.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일 정도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언제나 틀린다는 거는 손절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절하면 힘들어? 그럼 주식 거의 못합니다. 손절은 그냥 주식시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그냥 앞뒷면과 똑같아요. 수익과 손절. 자연스러운 거고 매번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금액에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이에요. 이 돈이면은 뭘 할 수 있는데 어떤 돈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패배할 확률이 높은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인드 관리, 10번 관리 잘 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나의 멘탈, 나의 중심을 잘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몇 개월 뒤에 다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길게 나는 오래 가고 싶다 그러면은 시장의 변화를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